푸른밤 종현입니다. 골프의 제왕이자 전설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짧은 기억력 덕분이라고 했다는데요.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골퍼들 사이 명언처럼 쓰인다고 하죠. 나쁜 샷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고 당연히 누구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기억력은 짧아서 실패한 적이 있다. 그저 그렇게만 머리에 새겨져서 다시 같은 자리에 섰을 때 마음을 차분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경험의 발목을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 무언가를 쉽게 기억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만큼 잘 잊는 것도 축복일 수 있겠다 싶죠. 1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시로 그린의 Forget You 였습니다. 예, 널 잊어버리겠다. 그렇네요. 예, 이 버전도 있군요. 자, 오프닝에서 짧은 기억력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되게 잘 기억하는데 사소한 거 진짜 잘 잊어요. 내가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내가 그 모자를 어디다 벗어놨었는지. 건망증이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떠한 기억력은 되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 뭔가 큰 일들, 사소한 것들 말고요. 반지를 금방 자주 잃어버린다든지, 액세서리가 엄청 많이 사라진다든지 그런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사소한 것들 말고 큰 것들은 잘 기억하는 편인데, 어찌 보면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가 잊고 싶은 거, 신경을 안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슉슉슉 지나가니까. 실패한 기억. 잘 기억해두면 사실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떤 좀 조심을 할 수 있겠지만 잊어버리면 거기에 트라우마가 남지는 또 않을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신가요? 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을 해서 좀 조심을 하면서 좀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둘 다 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하면서 수정을 해나가는 게 조금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오늘 수요일이에요. 더 러브 연애교실 열리는 날이고요. 백영욱 작가님, 가수 이지영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좋은 책 신사고, 이브자리, 유록스, 해커스 공무원, 부영주택,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소란의 곡입니다. 예,
어제 또 고영배 씨 화요일 더 라디오 함께하는 그런 날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란이라는 팀에 상당히 푹 빠졌던 그런 계기가 돼준 곡이에요. 소란이라는 팀의 어떤 발랄한 분위기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가사들 이런 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프린스라는 곡, 이 곡의 주요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빨리 대답을 안 해줘서 상당히 좀 네가 날 재고 있어? 이런 가사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곡 자체에서 오는 펑키함 그리고 신남 이런 분위기도 참 매력적이었고요. 들어보시죠. 소란의 프린스 듣겠습니다. 지금 좀 어이가 없어 계속 전화기만 쳐다봐 3일 동안 생각해본다 해놓고 여태까지 연락이 없어 네가 뭔데 3일 동안 날 올려놔 제발 날 녹여줘 나 슬프기 전에 넌 그런 매력이 아냐 도도한 느낌 싫어 혹시 너도 날 원한다면 전화해줘 지금 당장 내가 먼저 날 맞추기 전에 너도 내게 관심 있잖아 몇 번이나 느꼈었는걸 그때 눈웃음을 내가 다 봤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없어 네가 뭔데 3일 동안 날 올려놔 제발 날 녹여줘 나 슬프기 전에 제발 넌 그런 매력이 아냐 도도한 느낌 싫어 혹시 너도 날 원한다면 전화해줘 지금 당장 내가 먼저 날 맞추기 전에 난 대체 믿기질 않아 이렇게까지 날 애태우는 여자 너 미워 전화해줘 지금 당장 진짜 괜찮은 남자의 눈치네 난 지금 너에게 갈게 기다리는 걸 싫어 지금 너도 날 원한다면 전화해줘 지금 당장 내가 먼저 날 맞추기 전에 난 대체 믿기질 않아 이렇게까지 날 애태우는 여자 너 미워 전화해줘 지금 당장 진짜 괜찮은 남자의 놓칠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소란의 프린스 들었어요. 되게 매력적이죠? 자, 1228님. 친형 결혼식 때 축가를 부르는데요. 너무 긴장돼서 요즘 통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
축가를 동생이 부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냈는데 처음 사람들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불러보는 거라 걱정이 커요. 종현 DJ가 팁 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가 잘 부르면 좋지만 못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공간이 너무나도 해피해서 진심을 담아 부르면 예, 못 불러도 괜찮아요. 그래도 신랑 입장이어서 그런 건가 내가? 진심 담아서 부르세요. 예, 축가라는 것이 잘 부르면 너무너무 좋지만요, 못 불러도 진심 담겨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동생이잖아요. 동생이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용기를 냈다라고 하니까 이 마음을 또 알고 있을 거고, 노래 부르기 전에 잘 설명을 하고 부르세요. 예, 본인이 자신이 없다면. 제가 긴장이 돼서 잘 못 부를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은, 그리고 이 진심만은 또 전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업 자체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감 갖지 않으시길. 4160님, 남자친구랑 커플 운동을 했는데요, 잘하는 척하고 싶은 욕심이 과했는지 발목을 접질려 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미안해할까봐 앞에서 괜찮은 척했는데 푸른밤을 듣는 지금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병원 어서 가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또 함께 운동하다가 그랬으면 남자친구분 마음도 좀 많이 무겁겠네요. 예. 어쨌든 발목을 접질렸으니까 이게 또 병원 안 가고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또 완치가 된 게 또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또 인대라든지 그 외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자리를 잡아서 그대로 굳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접질리신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발목이 되게 안 좋아서 수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 처음 접질렸을 때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잘 접질리는 발목이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뼈의 모양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빨리 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교정 받으시고 또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 예, 어서 빨리 병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368님, 아빠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허리 디스크 판정이 나와서 전문 병원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아빠와 나눴던 이야기도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맘껏 의지할 수 있었던 굳건했던 아빠의 모습도 떠오르네요. 우리 가족의 꿈을 모두 짊어지느라 디스크까지 생기신 것 같아서 죄송하고 속상합니다. 빨리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건강검진 결과, 예, 그래도 이제 검사를 받으셔서 이렇게 알게 된 게 참 다행이죠. 아파서 쓰러지셔서 병원 가서 가지고 알게 된 것보다 이렇게 검진 받아서 알게 된 게 훨씬 예, 일찍 알게 된 거니까 조금은 큰일이 생기기 전에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하고요. 아버지와 이야기 나눴던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또 떠오른다라고 하셨으니까 옆에서 잘 예,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꿈을 짊어지느라 좀 더 몸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라는 미안함도 분명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회복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죠. 심정원님, 요즘 전철역 앞에서 파는 타코야키에 푹 빠져서 매일 퇴근길에 사 먹고 있습니다. 오늘 타코야키 아저씨가 제가 자기 딸이랑 비슷한 나이라면서 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공부하러 나가서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올해는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못 오게 됐다고요.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짠했습니다. 저도 독립해서 살면서 집에 잘 못 가는데 올해는 엄마 아빠한테 얼굴 좀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도 예,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연락도 자주 드리고 얼굴도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예,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추억들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NCT 127의 Angel 듣겠습니다. 너무해요. 너무
자랑 새하얀 다리가 너무한 것 같아 새빨간 랩소리 더 빗어 너의 모든 길 상상하게 해 천사의 미지로 나만의 소유 You gotta be mine I can open my eyes do you see me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말로도 널 설명하지 못해 You got it Beautiful 또 난 네가 좋아 좋아 첫눈에 빠져버렸어 I saw an angel 널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빛났어 궁금해졌어 넌 누굴 닮았어 그리 아름다운지 I'll be your morning star and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I'll be your morning star and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Girl, hey, girl, what's your name? No way, no 나부터 얘기할게 You can be my moonlight and sunshine and morning day 다 너의 많은 이름들만 같았어 Angel, 이게 바로 너라서 나와 올라가 to the clouds, let's fly 어떻게 네가 너무 좋아 난 첫눈에 반해버렸어 I saw an angel 널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빛났어 궁금해졌어 넌 누굴 닮았어 그리 아름다운지 I'll be your morning star and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I'll be your morning star and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가끔은 난 좀 두려워져요 너무도 아름다운 그대의 미소가 가짜는 아닌지 아니면 천사의 탈을 쓴 여우는 아닌지 사실 난 걱정이 돼 난 천사의 얼굴을 보았지 천사의 얼굴을 보았지 난 천사의 얼굴을 보았지 천사의 얼굴 I saw an angel 널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빛났어 궁금해졌어 넌 누굴 닮았어 그리 아름다운지 I'll be your morning star and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I'll be your morning star and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MBC FM for you 하나, 둘, 셋. 푸른 밤 종현과 함께 1000 day 그 별 아래 우리 1000 time 가장 완벽한 키스 우리 둘만의 키스 푸른 밤 어느덧 우리 1000 day 언제나 여기에 있어줘 웃을 수 있게 꿈꿀 수 있게 푸른 밤 Don't you
연인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의심해 본 적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흔들림 없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사랑 때문에 위태로운 마음들을 다독여드리겠습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배경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시간에 잘 어울리는 분들이죠. 배경욱 작가님, 이지영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 시작부터 벌써 바람 얘기. 그대의 이름은 바람. 예, 난리가 났어요. 예, 의심해 본 적 있냐? 의심은 또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나의 심리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의심은 또 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71% 정도. 그래도 꽤 많은 편이죠. 10명 중 7명 이상인 거니까. 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부분 저는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 원래 네. 남자건 여자건 네네. 굳이 그때로 그렇게 막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저 안에 어떤 뜻이 있을까, 전후좌우에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의심이 많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뭐 깊숙하게 또 파고들진 않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딱 끊어버리는 정도? 근데 사실 의심이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어떤 상상력이 발동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의 스텝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의심이야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후의 스텝이 뭐 그 사람을 뭔가 몰래 뭔가 탐문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그 사람이 잠들었을 때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내서 휴대폰, 이메일 등등등을 뭐 검사한다든지, 그치. 몰래 엿본다든지 이런 다음 스텝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커지는 문제의 크기는 다르거든요. 의심만 했을 때와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는.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럼 또 궁금하네요. 의심하고 행동으로 옮겨본 적 있다. 몇 퍼센트일까요? 이 71% 중에. 저는 우선 행동으로 옮겨 뭐 휴대폰을 본다거나 네. 뭐 컴퓨터를 뭔가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본다거나 또 이랬던 적이 없어요. 저는 행동으로 안 옮겨요. 예. 의심만 하다가 그냥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냥 사는 거고. 안 괜찮겠다 싶으면요. 안 괜찮다 싶으면은 그런 적이 없었다. 아, 그렇군요. 항상 괜찮았군요. 안 괜찮다 싶을 때쯤에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제 앞에 나타났어요. 이런 다른 누군가와. 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예. 그 이후로 행동에 옮기는 게 무서웠죠. 오히려 차단을 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 백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의심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좀 약간 이런 책이 있어요. 불륜예찬이라고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게 독일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네. 부제가 뻔뻔한 외도를 위한 변명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그 책의 챕터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어요. 인간은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러니까 포유류 중에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는 비율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엄격한 일부 일처제가 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거스른 일종의 문화적인 것이다. 일부 일처제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짝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눈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자기 육체적 능력이나 매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사람한테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타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울 이론이라고 해서 왜 애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잘 못 웃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생기는 때가 언제냐면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읽어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는 거예요. 예. 그게 일종의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비추는. 그래서 내 매력을 비추는 어떤 하나의 역할로서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관계 이탈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미 짝이 있는데도.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죠. 그래서 혼외자들도 의외로 많고. 음. 네, 그리고 그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지 않는 문화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의심이 있는 것이 네.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네. 없을 것이다. 그게 뭔가 나만의 문제 혹은 나는 왜 자꾸 이 사람들을 의심할까 이게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설문조사에 좀 따라 보면 남성이 여자친구의 바람을 의심하게 될 때는 스킨십을 피할 때, 스타일이 바뀌거나 쇼핑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때, 맞아. SNS에 더 이상 내 사진이 올라오지 않을 때. 맞아요. 예, 그렇군요. 아 그래요? 저는 아예 안 올리는데. 아마 올리는 사람이었다면. 원래 네. 우리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사람이었다면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왔을 때, 뭔가 그러니까 대부분 변화가 변화가 왔을 있을 때. 때네요. 네. 여성분들은 SNS에 내가 모르는 친구가 많아질 때, 그리고 배웅 등 사소한 행동이 변했을 때, 받지 않아도 되는 전화가 늘었을 때. 이건 어찌 보면 조금 내부적인 둘만의 어떤 행동과 외부적인 어떤 행동들이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것 같아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둘이 하는 것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SNS에 상대방의 SNS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건 좀 외부의 어떤 연락이고, 남성은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했었던 사진 올리기나 뭐 스킨십 이런 걸 안 했을 때 조금 의심을 한다. 그래요. 뭐 무언가가 변하면 의심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뭐 갑자기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많이 꺼낼 한다. 때 이건 좋은 얘기뿐만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라도 누군가의 새로운 인물에 대한 제3자의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는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도가 그렇죠. 생겼다. 뭐 직장 내 신입사원이건 동료건 아니면 옆집 뭐 402호 남자건 그 사람 너무 시끄러워 요즘 짜증나 밤만 되면 뭐 이런 이야기. 칼에 자꾸 끓인다고. 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할 때는 네네. 약간 의심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변화에. 근데 왜 굉장히 사이가 좋고요. 심지어 내 파트너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요. 근데도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불행히도. 그럼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은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둘 사이의 비밀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파트너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그런 쪽 그 심리학자분들이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야기하던 사이였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뭐 카풀을 하는 뭐 어떤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쪽 관계도 너무 좋고 이쪽도 그냥 뭐 별다른 어떤 뭐 이성적으로 막 끌린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친밀해지는 관계 중에 있는데 그런 어떤 말하자면 쌍방의 비밀이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그 불륜으로 가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사이가 안 좋고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다른 사람한테 눈길을 돌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나 스스로도 이해 못하는 어떤 그런 외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남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나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군요. 사실 뭐 의심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대한 어떤 이런 의심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초기에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그렇죠. 자연스러운 대화로 그게 안 되니.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서로 휴대폰에 위치 추적 기능을 서로 해놓은. 서로의 의심도가 엄청난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가면 그분들은 위치 추적도 해놓고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 휴대폰에 전화가 오면 네. 저 휴대폰에도 연락이 가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그런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하는 거의 대부분을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모든 대부분의 어떤 그런 연락망 이런 것들도 이 상대방이 다 알고 있고. 근데 둘은 의심이 너무 넘치는데 제가 가운데서 봤을 땐 그럴 일이 없거든요. 둘 다. 너무 사랑해요 서로를.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서로 이제 서로가 만든 어떤 틀 안에 예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사귀다가 뭐 결혼하겠죠. 뭐 못할 수도 있고요. 예. 자, 우리 가족분들의 사연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죠. 네, 푸른밤 홈페이지 코너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의 믿어줄래, Nothing on You죠. 이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baby.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Hello,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Come on. 위험했던 건 너의 입술보다 더 너의 사랑이었지. 그게 모든 걸 바꿨지. 그러니까 love is with you. 다시 love is with you. 그러니까 love is with you. So am I. 나 위로했지 널. 아니 위로받지 나. 밝은 햇빛 너의 눈빛 가슴 뛰게 해줬지. 이제부터 love is with you. 다시 love is with you. 이제부터 love is with you.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Hello,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Come on. 언제나 예쁜 맘까지 기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 조금씩 배워가지 살아. 그리고 너랑 어두운 과거 따윈 없잖아. 난 never mind 이제는 내 길로. 너도 역시 이제부터 내 길로. 다시 없는 후회와 내일로. 내일로 go. 다른 여자들 세상 많은 유혹들 나를 사랑해주던 내 맘 아프게 했었지. 믿어줄래 love is with you. 다시 love is with you. 믿어줄래 love is with you. So am I. 나 사랑한다 말 너무 부족한 그 말. 어떤 말도 어떤 것도 너는 표현이 안 돼. 달콤하게 love is with you. 다시 love and peace with you. 달콤하게 love peace with you.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All over.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Okay. Nothing on you, baby.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Hello,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Come on. 언제나 예쁜 맘까지 기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 조금씩 배워가지 살아. 그리고 너랑 어두운 과거 따윈 없잖아. 난 never mind 이제는 내 길로. 너도 역시 이제부터 내 길로. 다시 없는 후회와 내일로. 내일로 go. Beautiful girls. Beautiful girls.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All over.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Okay. Nothing on you, baby.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Hello,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박재범의 믿어줄래 Nothing on You 듣고 왔습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전북 익산에서 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자입니다. 저에겐 1년 조금 넘게 사귄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5년 전 잠깐 사귀었다가 헤어졌고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다시 사귀게 된 건데요. 처음에 사귀었을 땐 남자친구가 절 더 좋아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에 제가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남자친구보다 더 좋아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저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곧 남자친구가 1년 동안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거든요. 지금도 중거리 정도의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던 계획이었고 남자친구가 정말 원했던 일이라 합격 소식에 저도 진짜 기뻤거든요. 근데 막상 다음 달에 떠난다고 하니까 괜히 짜증도 부리게 되고 자꾸만 삐뚤게 말하게 되네요. 요즘 남자친구는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준비하느라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지금도 2주째 못 보고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전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르바이트도 새벽 늦게 끝나서 연락조차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내가 연애를 하고 있긴 한 건가 싶기도 하고 힘든 거 알고 충분히 이해도 하지만 자꾸만 서운해집니다. 그러다가도 제 눈치를 보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즐겁게 보내도 아까운 시간에 왜 저는 자꾸 감정 낭비를 하는 걸까요?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남자친구가 떠난 후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곧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남자친구 이야기. 심경이 복잡한 제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현재도 중거리 연애를 또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예. 지금 그래도 잘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벌어질 일과 미래가 조금 걱정이 되는,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저는 항상 뭐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중거리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언제나 반경 5km 이내였기 때문에 좋네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 대한 것들은 저는 항상 자신이 없거든요. 네. 남의 사연을 들었을 때도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부터 항상 들어서 또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가서도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을 텐데 마음고생 몸고생 다 그때 어떻게 될까, 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랑의 그런 매듭들이 온전할까라는 것도 좀 걱정이 돼요. 당연히 이런 뭐랄까 다가오는 해외로 가는 장거리 연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느 위기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백 작가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이런 커플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럼요. 여기서 즐겁게 보내도 아까운 시간에 자꾸 감정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즐겁게 못 보내요. 당연히 너무 불안하고 시간이 계속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잘 보내야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잘 못 지내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요. 그럼요. 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감에 짓눌려서 오히려 일을 잘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 장거리 연애를 흔히 그냥 롱디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롱디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책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워낙 이런 롱디 커플이 많기 때문에. 쓰실 건가요? 제가 나중에 한번 컬럼을 쓰던가 되게 좋다. 롱디에 관련돼 있는. 네. 혹시 안 쓰실 거면 제가 쓰면 안 될까요? 노래로요?
뭐든 좋은데. 뭐 두 분 다 쓰세요. 네. 저도 쓰겠습니다. 셋 다 쓰죠. 그래요? 괜찮네요. 셋 다 씁시다. 롱디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봐야죠. 해봐야 뭐 쓰든 말든 하죠. 아니 사실 그 헤어지는 경우 아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도 있어요. 어떠한 일단은 그 관계 네. 자체를 잘 유지를 해 나가고 뭐 그렇다면. 그럼요. 요즘에는 제가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애를 하는 커플이 아니어도 부부여도 와이프는 서울에 남편은 부산에 이렇게 가 있는 커플들도 의외로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외국 친구들 중엔 뭐 와이프는 뉴욕에 있는데 남편은 캘리포니아에 있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일종의 이제 반동거 커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사는데 커플인 거예요. 주말 부부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경향성이 약간 강해지는 게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서인 것도 있는데요. 우리들 삶 자체가 그리고 요즘 사람들 자체가 함께 있고 싶어 하면서도 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합니다. 독립적이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남자분들이 특히 굉장히 많이 쓰시는 워딩인 같은데 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영화 보면 이정 씨. 정말 많이 나와요. 이정 씨, 네. 살면서 몇 번 말했나요? 난 내 공간이 필요해. 근데 말한 적이 없어요. 저 항상 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되게 많아요. 제 공간. 네. 거기 몇 개 되세요? 네, 저는 뭐 작업실도 뭐 이렇고, 이정 씨 방. 예, 집에도 제가 따로 쓰는 네네네 공간이 또 있으시고. 공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사색의 방이 있고. 아니 근데 제가 그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특히 남편을 잘 길들이는 방법의 노하우를 하나 얘기해주면 내비두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넌 거기서 놀아. 나는 내가 할 걸 할 테니 뭐 이러면 그 말 했어요 저한테. 넌 거기서 놀아. 여자친구 아내분께서 네. 그 말씀 하셨어요? 네, 넌 거기서 놀아 이랬어. 얼마 전에. 대단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 공간을 엄청 재밌게 노셨군요. 아니구나.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예. 뭘 하든 별 신경 안 쓰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에요.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그럼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래 그 공간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충분히 즐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하다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참 더 그런 것이 그럼 믿음을 줬는데 상대방이 넌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돌아오면 또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조율하는 게 연애고요. 그 프란체스코 그게 또 연애군요. 그럼요. 그걸 몰랐네 내가. 내가 너무 자유방임주의주였네. 내가 너무 자유방임주의주였어. 난 낙농업을 했어야 되는데 연애를 그래서 못했구나. 예.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사랑의 사신이고 뭐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교황한테 찾아가서 이런 걸 물어봤대요. 저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사랑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교황님이라고 했더니 교황이 말씀하시길 그 누구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매일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교황님. 제가 다년간의 롱디 커플을 관찰한 결과 일단은 좀 좋은 화상 채팅 앱을 좀 까세요. 요즘에는 뭐 화상 채팅 뭐 대단하죠. 네. 뭐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잘 나오던데요. 잘 안 끊기고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고 그 최적화된 그런 앱을 깔아서 두 분이 이제 그런 그 뭐 중간에 끊긴다거나 내지는 뭐 화질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상사는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되게 또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일본이래요. 뭐 가깝고 시차도 없고. 시차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차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심지어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뭐 얼리버드 같은 거 표 티켓 정말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싼 티켓도 나와요. 맞아요. 종종 저도 그 나와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학생이시니까 두 분 다 그렇게 여건이 충족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뭔가 깜짝 방문 같은 것들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일본이라면 훨씬 물론 부담되겠지만 더 먼 해외보다는 부담감이 좀 덜 할 테니까. 그렇죠. 더 뭔가 애틋한 연애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1년이
생각보다 긴 것 같지는 않아서 순식간이요. 자기 자신한테 맞아요. 아주 전투적으로 예. 열심히 챙기고 뭐 하나를 배우고 예, 예. 그러다 보면 사계절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 같아요. 벌써 왔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네. 있어요. 좀 벌써 더 한국에 있다 와? 와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아직 내가 생각한 그 계획들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1년만 더 있어라. 지원님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요. 저는 이런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드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남자친구 안 보는 동안 아까 지영 씨 얘기한 것처럼 뭘 배워도 좋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혼자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연애할 땐 좀 하기 힘들었던 거 그런 거 해서 조금 나아진 모습, 더 예뻐진 모습 이런 거 서로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맞아요. 예쁠까. 제가 처음에 좀 네. 롱디에 대한 걱정과 부정적인 이야기의 견해를 내비쳤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백 작가님 말씀대로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예, 여러 가지 균형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 같기도 하고. 심지어 워킹홀리데이라고 하면 예.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일도 네.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거니까 또 그만큼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쌓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내적 수양 이런 것도 그럼요.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죠. 광고 먼저 듣고요. 노래는 폴킴의 사랑의 의미 듣겠습니다. 늦은 저녁 나누던 전화 매 시간 보내던 그 문자 수만큼 넌 사랑했니 넌 말해 내 사랑으론 부족하다고 널 향한 내 맘 그것만은 진심이었어 우리 사랑하는 법이 달라서 자꾸만 서로를 힘들게 했나 봐 가까워질수록 왜 더 멀어지는지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거란 너에게 그건 사랑이 또 아니라고 결국 널 아프게 하고 나서야 미안해 라고 하는 나 아무 말 못해 널 향한 내 맘 너도 다 알 것 같은데 혼자 노력한 거 아니라고 나도 지금 너무 힘이 든다고 매정하게 뱉은 상처의 말들까지 누나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그건 절대 사랑이 또 아니라고 결국 널 아프게 하고 나서야 또 후회하는데 사랑을 이유로 헤어지고 사랑에 아파 힘겨워하는 그런 사랑을 바란 건 아닌데 더 행복하지 않잖아 사랑하는 법이 달라서 자꾸만 서로 더 힘들게 했나 봐 곁에 있는데도 왜 외로운 거니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같아.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익명 요청하셨어요. 서로의 SNS에 유독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 친구가 있어요. 주위에서 자꾸 저희를 SNS 커플이라고 놀려서 저희는 더 보란 듯이 SNS에서만 커플 행세를 했어요. 예를 들어 맛집 게시물에 태그 걸어서 자기야 사줘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생겼나 봐요. 어떡하죠? 따로 개인적인 문자나 톡을 하진 않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저만 이런 마음일까 봐 먼저 표현도 못하겠고 그냥 커플놀이를 그만둘까요? 아, 커플놀이 계속 해버리세요. 이거는 사실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 그럼요. 아, 이렇게 자기야 나 이거 사줘 했으면 뭐 다 얘기 다 했죠. 상대방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내주십시오. 자기야 나 사줘 했을 때 반응 그걸 알아야죠. 왜 이러세요? 이러지 자기라니요? 이러지 않았다면요.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만약에 그 사람과 이제 어떠한 인연을 더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커플놀이를 더 진행을 하시고 나가지고 장난친 거니? 나중에 이렇게 근데 커플놀이 계속하면 마음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놀이가 지겨워질 때쯤 누군가 한 명이 먼저라도 네. 먼저 직접 이걸 그만두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까요? 네네네. 좀 더 지겨울 때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문자나 톡 슬슬 해보셔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다음 사연이요. 5001님 21살 동갑인 남자친구도 저도 모두 첫 연애인데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다 주고 싶나 봐요. 만날 때마다 이것저것 선물해서 주는데요. 문제는 이 선물들이 자기 누나랑 형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서 준다는 거예요. 맙소사.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저번에 남친 누나랑 잠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언니가 하려고 산 목도리를 남친이 저를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남친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안 괜찮아요. 근데 받을 때마다 이거 네가 산 거야? 누나 거 아니야? 형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철딱선이 없는 남친 어떻게 하면 좋죠? 아이고 뭐 무슨 나를 구해준 네. 그러니까 뭐 은혜 갚는 부엉이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자기 물건도 아닌데 막 갖다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갖고 온 그 어디 쌀까지 곡물로만 갖다 줄 것 같은데. 이거 철딱선이가 없네요 정말 남자친구가. 진짜 뭐예요? 21살. 네. 21살 동갑내기 남자친구. 그러니까 아직 어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본인의 지위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의 움직임을 그냥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게 있으면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나 봐. 너무 어떡해. 귀엽다 근데. 야, 이거는 궁둥짝을 맞아야 됩니다. 첫 연애라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으면 다 주고 싶을까. 언니가 하려고 샀던 목도리를 날 갖다 줬다. 야, 이건 근데 정말 이건 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 큰일이 나니까 지금까지의 지금까지에 있었던 일만을 이제 해프닝으로 남길 수 있게 이후에 얘기를 잘 나누면서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가 산 거 맞아? 네. 이거 언니 거 가져온 거 아니니? 언니가 기내 면세로 사온 거 네가 가져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상대방에게도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가다가 이거 절도돼요. 그래요. 그럼요. 이것도 목도리로 목 졸릴 수가 있어 누나한테. 누나, 진짜. 가족끼리도 이거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마음만은 정말 너무 예쁜 것 같긴 해요. 네. 귀엽네요. 예. 다음 사연이요. 예, 강준영님. 여자친구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사람들을 만나면 안으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와, 좀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안아주면 남자들이 대놓고 좋아하는 게 보입니다. 남친 입장에서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식으로 인사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속 좁아 보일까요? 워낙 외국 마인드라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고민입니다. 아, 흥선 대원군이 돼야겠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 남자친구분만 문제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속상하죠. 내가 사랑하는 네가 누군가와 포옹을 하는 것. 나도 같은 마인드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제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인사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포옹을 하면서 배워오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물론 뭐 해외에서 하는 인사 방식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사랑하면은 이해와는 또 다른 거잖아요.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또 몸과 마음과 가슴이 움직이는 건 또 다르니까. 예. 그 지금 뭐 종현 씨가 말한 것처럼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예. 한국이야. 예, 여기 대한민국. 아, 한국이야. 여기 대한민국.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분도 귀엽게 생각을 하면서 좀 절제를 했으면 하네요. 그렇죠. 반가운 마음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의외로 남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저 남자 이렇게 속이 좁아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요. 뭐 여기 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좀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좋아요. 아니 뭐 넌 볼 때마다 포옹하고 그냥 네가 그렇게 해서 좀 신경 쓰이고 솔직히 질투나 이렇게 뭐 얘기한다던가. 예. 아 좋네요. 좀 신기한 게 저도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뭐 저를 안아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진짜로 같은 문화권 아닌가요? 하이파이브 몇 번 해봤는데 일본? 아니 영어권 영어권 뭐 미국인 친구도 있었고 영국인 친구도 있었고 프랑스는 프랑스 친구도 있어야죠. 네. 대단한데요. 하이파이브밖에 안 해봤다니까요. 하이파이브. 근데 이상한가? 아니요. 뭐 그분이 그렇게 좀 잘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성향 차이가 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나는 여자친구에게 한번 질투가 난다. 좀 속상하다. 날 좀 더 껴안아줘라. 라고 얘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혀 속 좁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다음 사연이요. 3203님. 회사에서 유독 저한테만 무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일하다가 주위를 돌아볼 때면 꼭 눈이 마주쳐요. 그 사람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요. 도대체 뭘까요? 시선이 마주친다. 눈이 자주 마주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에게 머무는 시선 자체가 오래 있으면 마주칠 확률이 높긴 하죠. 뭐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마음에 있는 거 아닐까?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괜히 눈이 자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진 않는데 아직. 그래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눈이 계속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이 발전하는 어떠한 기회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좋아하는 건 아닌데 눈이 자꾸 머무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3203님이 뭐 이런 말하기 좀 뭐하죠. 뭐 일을 너무 못 하신다든지. 뭔가 신경 쓰이는 건가요? 근무 시간에 막 다른 창 열어놓고 막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는 그 동영상을 브라우저에 계속 게임을 하신다든지. 뭐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눈초리? 눈길이 아니라? 눈총이었군요. 그런 거 아니라면은 호감일 것 같아요. 자꾸 눈이 마주친다라는 건 어찌 보면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5445님. 친한 친구가 저의 전전 여자친구와 썸을 타고 있다고 하네요. 친구가 괜찮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했는데 집에 오니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인 걸 뻔히 알면서 썸을 타는 여자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연락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예, 네. 이상한 사람이 연락 절대 하지 마세요. 전전 여자친구잖아요. 예, 이미 끝난 관계예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네. 이게 사실 신경 쓸 수 있죠. 하지만 욕심입니다. 그리고 미련이죠.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있을 테니까. 예. 그래도 궁금하면 한번 뭐 물어보시고요.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볼 수는 있는 거니까.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사회적 입지
예. 아니, 친구들과의- 뒷감당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일단 네네. 궁금증은 풀리겠죠. 네. 물어보면. 네네. 그 뒤에 밀려오는 자괴감과 쪽팔림은 예. 너 감당을 하셔야 돼요. 내 친구란 거 아면서 어떻게 걔랑 썸을 타냐? 너보다 더 좋으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구나. 예, 예. 아 몰랐네. 아 미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창피하다. 예, 그지. 예. 다음 사연이요. 홍민아님, 제 남자친구는 소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뭘 먹으러 가서 컴플레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돼도 늘 저한테 하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저는 질질 끄는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하긴 하는데 친구 남친들 얘기를 듣거나 보면 자꾸 비교가 돼서 속상하네요. 근데 성격이라 바뀌진 않겠죠? 아니면 제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걸까요? 컴플레인. 뭐 예를 들어서 컴플레인하는 정도도 예. 엄청 말도 안 되게 비상식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면은 사람마다 그 불편함의 정도가 다르죠, 달라요. 너무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걸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정말 컴플레인이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어떤 세팅이 돼서 나오는 그런 곳을 좀 찾아가시는 것도 그렇죠.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행여 진짜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컴플레인을 너무 못한다. 좀 어떠세요? 컴플레인 잘 거시는 편? 저는 못 걸어요. 잘 느끼지도 못하고. 저는 뭐 근데 진짜 해야 될 때 벌벌 떨면서 해요. 아 얘기는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예, 하신다. 하고 벌벌 떨면서 하고. 예, 막 그런 편이긴 해요. 백 작가님께서. 저도 컴플레인을 잘 하진 않는 편인데요. 해야 될 땐 해야죠. 네, 해야 될 땐 하는데. 필요할 땐 또 하고. 네. 근데 이게 꼭 남자친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긴 뭐 하죠. 내가 불편한 해도 사람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불편한 네. 사람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그 괜히 너무 소심해서 말 제대로 논리적으로 못 하는데 뭐 그게 노력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향이 그냥 이런 부분은 이 사람 잘 안 되나 보다. 그냥 내가 하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심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심적으로. 자, 다음 사연이요. 김지혜님, 헤어진 지 이제 2주 되어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예 연락도 안 받으려고 해서 무작정 일 끝나는 시간에 버스 정류장을 며칠째 찾아갔지만 못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여자친구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아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 무슨 말이지? 신부를 준비 중이신가?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자친구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뭐 이별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별하는 데는 별의별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사실 사랑이거든요. 맞아요. 사랑은 네. 시작은 둘이 하는데요. 끝날 때는 한쪽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별은 원래 한 명이 힘들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글쎄,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다. 에휴. 두 분의 연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이야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자친구가 뭐 내가 이해 안 가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거는 이별은 이별이니까 예, 어느 정도 이런 뭐랄까 좀 갑작스러운 행동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별하고 정말 힘들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픈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있죠. 그럼요. 우선 저는 그냥 한 달 정도거든요. 네. 보통은 지금 가장 힘드실 때 같기도 하고 2주 되었습니다. 네, 힘들 때예요. 굉장히. 방법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고 이러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안 만나주는 그 남자분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서로 마주친다고 해도 남자분 쪽에서는 아마 그게 더 부담이 돼서 더 멀어질 거예요. 마음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다 아는데도 사실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도 너무 이해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자,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지영의 겨울 for you 듣고 오겠습니다. 얼어붙은 낙엽 찬 바람 이유 없이
없이 쓸쓸한 저녁 어느새 겨울은 또 찾아와 너를 잊지 말라고 내게 말해 For you For you For you 내게 주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혼자서 밥을 먹을 때도 창가에 노을이 비춰도 여느 때와 똑같은 하루인데 자꾸만 네가 생각나 왜일까 For you For you For you For you  이주영의 겨울 for you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코너 속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백 작가님께서 읽어주시죠. 일 년 전 이맘때 갑작스럽게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너. 만나면서 한 번 다툰 적도 없는 우리였기에 난 이유가 뭐냐며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어.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넌 결국 너무나도 아픈 말을 꺼냈어. 이젠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이유였다면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겠지만 그 말은 그냥 모든 걸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
솔직히 그때 너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줄 알고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 널 미워하기도 했고 거의 한 달 동안 술로 밤을 지새웠지. 그러다 겨우겨우 마음을 추슬렀는데 얼마 전 갑자기 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 잘 지내냐고, 밥 한 번 먹으면 안 되냐고, 그게 싫으면 커피라도 한잔하면 안 되겠냐고. 꿈에서라도 듣고 싶었던 너의 목소리에 마음이 휘청거렸지만 애써 냉정하게 얘기했어. 난 다 정리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 나와 헤어질 때 네가 많이 아팠다고. 심지어 집안 사정도 갑자기 어려워졌었다고.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네게 바로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혼란스럽더라. 잘 모르겠더라고. 내 마음이 예전과 같은지,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연락해온 건지 말이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인데 자꾸 생각해보게 된다. 그때 네가 나한테 다 얘기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너를 붙잡았더라면 우린 지금 어떤 모습일까? 네, 1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Y님의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있는 헤어짐. 그 진짜 이런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굳이 뭐 연애를 떠나서,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 영화 중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보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네, 맞아요. 나오긴 하는데, 항상 저도 누군가랑 만날 때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와 시작과 끝을 하면은 그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네네. 근데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붙잡았더라면 붙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의 상황으로 안 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저는 못 태어날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안 한 지 꽤 되기도 했었어요. 누군가와 만날 때 일에 하나하나 제가 하는 뭐 일에 관해서도 네. 여러 가지 경우에를 생각 안 한 지 꽤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 있는데 어떤 그 다른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서로 상처를 받고 남기고, 그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상처였을 거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아프고 또 이제 가정적인 상황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별을 말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들이 좀 복구가 됐을 때 떠오른 거겠죠. 내가 이 상황들이 정말 안 좋았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본인이 선택한 이별이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본 거겠죠. 왜 그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사실은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if라는 만약에라는 가정법을 우리는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어떨까 뭐 이런 걸 꿈꾸는데, 그 라라랜드가 사실 엔딩이 그렇거든요. 더 얘기하시면 스포일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기까지만. 네. 근데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이 영화의 엔딩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응했겠어요. 이 영화를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적으로 막 2번, 3번, 4번씩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 영화를 심야에 혼자 봤는데 정말 옆에서 펑펑 우는 여자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마 그분도 혼자 웃나요? 네. 남자친구랑 왔으면 그렇게 울었겠어요. 네네. 그
그랬겠죠. 그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어떤 아련함, 미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을 친다고요. 누구나 그런 사연 하나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걸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른의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라지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내 마음이 예전과 같은지 우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꼭 예전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게 꼭 좋은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과거를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건 현재뿐이거든요. 네. 정말 바꾸고 싶으면 그냥 연락을 하시면 돼요. 네, 대신 연락을 했을 때 생기는 그 많은 것들은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시간이 바꾸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과거의 나는 없어요. 편해졌죠. 그럼요. 그 경험을 통해서. 네. 그 경험을 통해서 변한 나고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변한 그녀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녀와 과거의 내가 온전히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변한 나와 그녀의 또 다른 나와 너가 만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일 거고요. 그걸 잘 극복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좀 더 성숙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뭐 그건 그것대로 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경험들이 또 쌓이는 거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또 좋게 될 것이다, 나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선택이 있어서 분명히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또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또 그리고 조금은 안정화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전 여자친구분의 연락 때문에 이렇게 불쏘시개로 막 쑤신 것처럼 다시 이렇게 막 제가 튀고 뭐 조금 안정화되어 있어 보였던 나의 감정들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 감정들이 뭐 거짓말이다 뭐다 그런 얘기보다는 사실 그것 자체도 또 본인의 어떤 반응이니까 잘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정말 이럴 때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래요. 사실. 말 잘했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차피 뭘 해도 후회는 남거든요. 완벽한 선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다 불안정하고 뭔가 모자르잖아요. 근데 후회를 할 때 하더라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좀 덜하는 게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까 말까 할 땐 해라. 네. 먹을까 말까 할 때 안 먹는 게 좋다는 거 빼고는 대부분 하는 게 먹을까 말까 먹지 너무 마라. 후회하더라고요. 이미 아는 맛이다. 네가 아는 바로 그 맛이 그대로 난다. 네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맛이 혀끝을 그 자극해서 바로 날 테니까 굳이 안 먹어봐도 된다. 저는 감정이 갈 때는 고하는 게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쌓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감정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을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가장 강력한 매개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영 씨 말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자, 이분의 좀 등을 떠밀기 위해서 예. 영화를 몇 편 보시면 요즘 지금 걸려있는 유명한 영화들 네. 쭉 보시면 바로 등 떠밀려서 바로 연락하십니다. 예. 예, 영화 몇 편 보세요. 요즘에 걸려있는 영화들 몇 편 보시면 뭐 라라랜드도 그렇고요. 너의 이름은 뭐 이런 영화들 정말? 로맨스 영화들 지금 뭐 보시면 보시면서 갑자기 영화 극장에서 뛰쳐나가실 수도 있어요. 정말 우는 분들 보다가 많이 봤어요. 뛰쳐나가서 너요 같이 가서 또 보자고 손잡고 다시 가서 그 영화 다시 보실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어. 예. 진짜로. 예. 그러니까 꼭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 러브 연애교실은 계속됩니다. 연애에 관한 걱정, 고민, 모든 이야기들,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푸른밤 홈페이지 더 러브 연애교실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조규찬의 아마 너도 듣고 오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마 너도 지금 걷고 있겠지. 아마 너도 지금 울고 있겠지. 아마 너
너도 전화를 보겠지. 우두커니 서서 아마 너도 잠이 오지 않겠지. 크게 웃다가도 한숨 쉬겠지. 아마 너도 생각지 못했던 나의 흔적 앞에 순웃음 짓겠지. 맘에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다 깨닫겠지. 우리가 사랑한 건 헤어져야 했던 이유마저란 걸. 아마 너도 잠이 오지 않겠지. 크게 웃다가도 한숨 쉬겠지. 아마 너도 생각지 못했던 나의 흔적 앞에 순웃음 짓겠지. 맘에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다 깨닫겠지. 우리가 사랑한 건 헤어져야 했던 이유마저란 걸. 헤어져야 했던 이유마저란 걸.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시간을 되돌리며 영원한 사랑의 문을 향한 계단 그곳에 다시 널 놓지 않을게. 내 손을 잡아 그저 be my guiding light. 그러다 깨닫겠지. 우리가 사랑한 건 헤어져야 했던 이유마저란 걸. 헤어져야 했던 이유마저란 걸. 아마 너도 지금 전화를 보겠지. 우두커니 서서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에겐 척하면 척,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10년지기 친구가 있다. 학창시절엔 쌍둥이 비글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린 만나면 시끌벅적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내내 같은 반이라 서로를 의지하고 북돋아주면서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그랬던 우리가 어느새 25이 되었다. 서로 다른 대학에서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렸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매일 좌절하고 막막함과 불안감에 눈물샘을 마른 날이 없었다. 밝고 해맑았던 여고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우리. 문득 3년 전 기억이 떠올라 어제 친구와 무작정 겨울바다를 보러 떠났다. 우린 노을이 지는 바다를 보며 한참을 걷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엉엉 울기도 하고 저녁엔 술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에 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나눴다. 웃음기 하나 없이 떠나온 여행이었는데 다시 우리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친구가 꺼낸 말. 다른 사람한테는 나 힘들다고 외쳐봤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너랑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 오늘 정말 즐거웠어. 정말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건 별거 아닌 추억들, 따뜻했던 그 느낌들이었다. 학창시절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서 서로의 꿈에 대해 얘기를 나눴던 시간. 고3 때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우울하다고 한강에 가서 2시간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노래를 들으며 강바람을 맞았던 기억. 이번에 친구와 함께한 바다 여행 역시 특별한 일은 없지만 두고두고 꺼내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추억이 될 것 같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함께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서 고맙고 행복해. 준비됐어요? 네. 잘하자. 이번엔 잘했다. 하나, 둘, 난 내게 거짓말을 못하지. 네가 아닌 척을 해도 늘 들키지. 옷 입는 것만 봐도 다른데 우리 아웅다웅 잘 지냈지. 이렇게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 둘 다 많이 변할까. 우리 나중에 넷이 어디로 놀러 갈까. 언젠가 우리 또한 아빠가 될까. 난 사실 많이 걱정이 되지. 멀리 헤어진 듯 외로울까. 우리들 노래처럼 늘 서로의 마음에 남아서 문득 외로울 때 힘이 되지. 그래도 음정은 맞춰야 되지 않겠니?
우리 어떻게 달라질까 둘 다 서울에 살까 멀리 가끔씩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언제든 찾아와서 웃을 수 있길 난 가끔 우리 노래를 부르지 항상 든든하게 힘이 되지 그 노래들을 흥얼거릴 때 언제라도 우린 함께인걸 하루의 끝, 오늘은 김영은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전람회의 우리였습니다. 그래요, 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마음을 나눌 친구와 함께 또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잘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친구의 말이 참 좋네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도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었는데 참 너랑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런 존재가 되게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피드백을 정확히 받지 못하더라도 얘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놓고 불안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한테 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얘기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혹은 이 이야기가 난 그 사람한테만 한 건데 또 퍼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오롯이 상대방을 믿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복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내가 상대방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줬던 나눴던 추억들이 값진 이유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은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죠.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7971님 쫑디 어떡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서 선물했는데 친구들이 맛있다고 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와 시식을 해보니 제가 먹어도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이상한 걸 먹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뭘까요? 이 간단한 요리라는 게 가져가서 주고 다시 돌아와서 또 먹을 수 있을 정도면은 뭐 제과제빵 관련돼 있는 제품이 아니면 요리가 아니면 좀 전 상당히 잘 안 가네요. 그래도 뭐 맛있게 먹어줬으니까 그 친구들도 나중에 또 안 해주기만 하면 괜찮죠. 예. 이런 경험들이 뭐 쌓이고 쌓이면은
피곤한 일이 될 수 있는데 한두 번 정도는 즐거운 해프닝으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님, 회사에서 많이 바빴는데요. 퇴근하고 지쳐서 집에 갔는데 밥도 없고 집은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 거리는 넘쳐나고 치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니 짜증도 나고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신 엄마에게도 그만 짜증을 내버렸어요. 몸이 힘들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몸이 힘들면 당연히 그렇죠. 다들 공감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짜증도 내셨으니까 꼭 풀으시길 바라고 풀기 위한 어떤 대화가 꼭 있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사과도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테고요. 가깝다고 해서 이렇게 사과를 미루고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라고 생각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가족이니까 얘기 안 해도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해서 서로 나누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죠. 7564님, 요즘 밤마다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독서. 작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을 세어봤는데 창피하게도 손가락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푸른밤 듣기 전에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푸른밤을 듣고 자는데요. 안 읽어 버릇해서 속도가 잘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권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DJ는 밤에 자기 전에 뭐 하다 잠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작업하고 잠들 때가 꽤 많고요. 게임할 때도 있고 동영상 볼 때도 있고 좀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밤에 피곤해도 잠들기 아까운 기분이 들어서 왠지 나에 대한 시간? 나를 좀 위한 시간? 이런 시간들이 좀 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그런 편이죠. 저도 책 읽다가 잔 적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4903님, 쫑디는 햇볕을 싫어한다고 했죠? 저는 반대로 햇볕을 좋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햇볕을 쐬어야 하는데요. 요즘 외근 나가 있는 곳이 지하실이라 하루 종일 형광등 불빛만 받고 있으니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얼른 외근이 끝나서 햇볕 쏟아지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이런 본인의 충전 방식이 있는 거니까 광합성 하시는 편이군요. 그래요. 어서 마무리되셔서 혹은 외근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유가 되셔서 햇빛 쐬실 수 있었으면 하네요. 저는 형광등 불빛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전 아예 햇볕이 아니라 그냥 밝은 걸 싫어해요. 제 방에 있을 때도 항상 저 향초 많이 켜놓잖아요. 그게 불빛 역할도 하거든요. 집에서 불을 잘 안 켜는 편이어서 제 방에서. 그렇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마룬5와 켄드릭 라마가 함께한 Don't Wanna Know, 그리고 시아와 켄드릭 라마가 함께한 The Greatest, 두 곡 듣겠습니다. I don't wanna know, no who's taking you home, I'm loving you so the way I used to love you. No, I don't wanna know, no who's taking you home, I'm loving you so the way I used to love you. Oh, I don't wanna know. Wasted, and the more I drink, the more I think about you. Oh, no, I can't take it. Baby, every place I go reminds me of you. Do you think of me and what we used to be? Is it better now that I'm not around? My friends all acting strange, they don't bring up your name. Are you happy now? Are you happy now? I don't wanna know, no who's taking you home, I'm loving you so the way I used to love you. No, I don't wanna know, no who's taking you home, I'm loving you so the way I used to love you. Oh, I don't wanna know. And every time I go out, I hear it from this one, hear it from that one, that you got someone new. I see but don't believe it, even in
come on, please stop. No more hashtag booed up screenshots. No more trying to make me jealous on your birthday. You know just how I make it better on your birthday. Oh, do you like this? Do you will you like this? Do we lay it down for you, touch you, pull you like this? Matter of fact, never mind, we gon' let the past be. Maybe here's right now, but your body still I don't wanna know who's taking it home. I'm loving you so. The way I used to love you, no, I don't wanna know who's taking you home. I'm loving you so. The way I used to love you, oh, I don't wanna know who's taking you home. I'm loving you so. The way I used to love you, no, I don't wanna know who's taking you home. I'm loving you so. The way I used to love you, oh, I don't wanna know. I'm the youth, ayy, I am the greatest, ayy, this is the proof, ayy, I work hard, pray hard, pay dues, ayy, I transform with pressure, I'm hands-on with effort, I fell twice before, my bounce back was special, let downs will get you, and the critics will test you, but the strongest survive, another scar may bless you, I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nah, don't give up, I won't give up, don't give up, I'm free.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아침에 사랑했던 기억으로 입니다. 아침은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인 유정현 씨와 피아니스트 이영경 씨가 결성했던 그룹인데요. 92년 단 한 장의 앨범만을 발표하고 지금은 각자 작곡가와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죠. 들려드릴 노래 사랑했던 기억으로는 가수 윤건 씨가 리메이크하기도 했었는데요. 9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서 그럴까요? 왠지 모를 그리움이 차오르는 새벽, 그리고 괜히 마음이 헛헛한 겨울밤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에 사랑했던 기억으로 오늘 끝곡으로 같이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하얀 겨울은 차가운 바람 뒤로 그대 미소 지워버리고 사랑했던 시간들을 슬픔 속에 멀어져 이젠 내 곁에 없지만 아픈 내 마음 슬픈 음악 속에서 느껴지고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은 잠시뿐일 거라며 슬퍼하던 그대 눈빛만 떠오르네. 난 그대 사랑했던 기억으로 이제 그대 모습 볼 수 없어도 그대의 맑은 눈빛과 하얀 웃음 속에서 아픔이란 말하지 않을 거야. 아픈 내 마음 슬픈 음악 속에서 느껴지고 어쩔 수